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레고리우스 함께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교황 제도가 막 출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수도사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카롤린거 왕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중세를 얘기할 때 수도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도 사실 수도사로 살길 원했었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놔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요 시대는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좋게 보이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끝없는 부패와 폭력이 이제 일상이 된 시기가 거의 뭐 한 200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이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죠. 그쵸? 네. 사람들이 이제 끝없는 부패와 폭력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그 자체에. 아, 네, 그래서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그냥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뭘 하느냐? 이제 매일 명상. 마치 그 불교랑 약간 비슷해요. 아, 네, 불교도 뭐예요? 저기 한적한 저기 산에 암자 짓고 거기서 이제 뭐 그 염불하면서 그쵸? 그런 어떤 그 삶을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상이 워낙 그 혼란하고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네, 그 로마 옛 로마가 있었던 서반부에서는 수도사가 이렇게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럼 이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원은 언제냐라고 하냐면은 아주 초기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신앙 했었을 때 우리 아타나시우스 그 기억하시죠? 그쵸? 네. 아리우스랑 그 맞서 싸워서 혼자 삼위일체 신앙을 지켜냈던 그 아타나시우스 얘기했는데 그 아타나시우스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사람도 그 사막에서 이렇게 수도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전기를 막 이렇게 펴서 낼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하여간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신앙 쪽으로 더 몰입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쵸? 그런 네. 사람들이 왜 지금도 우리 뭐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 가요? 집에서 안 하고 뭐 기도원을 간다던가 여러분들은 산기도 안 해봤죠? 아, 저는 많이 예, 해봤어요. 많이 우리는 해봤어요? 예. 항상 2주마다 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산에 가서 그쵸? 거기서 자리 깔고 네, 그쵸. 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초기에 극초기에는 어디로 갔냐면 사람이 안 사는 사막이나 이런 데 갑니다. 아,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근데 좀 극도의 극단적인 이런 어떤 그 훈련, 경건 훈련들을 진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 초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 심지어 아타나시우스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해서 전기까지 써낼 정도로 명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막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초기에 그런 어떤 그 수도 형태는 그래도 뭐, 중세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수도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은 의외로 이렇게 정통 신앙과 교리를 그래도 나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왜 존경하느냐? 그 사람들도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로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 갑자기 이제 뭐냐,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 사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아, 예, 세상에 나와서 막, 불을 토하고, 그쵸? 예, 불을 토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은자의 형태로 이제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그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워낙 이제 그 살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사느니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냥 한적한데 파묻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 예. 지금도 약간 요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그게 왜 인기 있어요? 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에 그냥 예. 파묻혀가지고 자연을 벗삼아서 사는 바꿔줄 건데, 수 네. 있는데, 저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쵸? 아, 아, 참 저렇게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자연을 벗삼아 만족하면서 참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시행은 못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어때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 막 이런. 아,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왜 이 시대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를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네. 그 더럽고 혼란스럽고 참 못 볼 걸 계속 봐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떠나서 그쵸? 예, 네. 계속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초기에 말했던 이제 그런 수도사들은 이제 어떤 규율이나 질서나 규율이나 체계나 뭐 조직을 갖추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사막교부 같은 경우 사막에서 나름의 훈련하는데 혼자 했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했겠어요? 어, 예? 이런 거 훈련하는데 여러 사람 모여 있겠죠. 아니 처음에 사막에서 아, 아니 처음에. 처음에 아, 초기에 혼자서. 혼자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데 자연인들이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아니, 한 명, 다 혼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런 질서, 규율, 체계, 조직 이런 게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저는 수도사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어때요? 나름의 질서, 규율, 체계, 조직, 그리고 훈련법도 나름의 어떤 그 집대성을 하는 거죠. 체계와 집대성을 갖춘 훈련법.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일정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촘촘하게 다 짜여 있는 거 알아요? 아, 마치 그 아이들이 방학 때 그 계획표 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죠. 아, 예. 네, 근데 이 중세 수도사들은 그 일과가 성무 일과라고 하거든요. 성무 일과가 촘촘하게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네. 일어나가지고 뭐 시편 뭐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 다음에 나가서 밭일하고 뭐 그 다음 들어와서 뭐 경건서적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잠에 들고 그 다음 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다 짜 있어요. 아, 아, 그래서 거의 막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돌아가는 게 수도원의 삶입니다.
아, 그게 이제 중세 수도원인데 그게 처음부터 갖춰졌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죠. 아니죠, 그쵸?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제 이런 나름의 질서, 규율, 체계, 조직을 갖추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시대의 수도원, 수도사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창 막 갖춰지고 있는. 왜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니까 나름의 질서와 규율, 체계, 조직이 이제 막 갖춰지는 초기 시대가 우리가 말했던 앞에 뭐 프랑크 왕국이니 뭐 롬바르드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네,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수도사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쵸? 개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전수는 하고 있었겠지만, 예, 이렇게, 그쵸? 예, 질서, 규율, 체계, 조직을 갖추어서 수도원을 꾸리는 일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요 시대 때 로마가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고 중세 시대 하게 되면은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중세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세상에 워낙 염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내려가서 뭐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온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 거기에 딸린 농지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 농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무 일과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육체 노동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항상 뭐 이렇게 경건서적 읽기, 기도, 찬송, 서적 필사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수도원 유지를 위한 노동도 함께 그 병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밭 갈고 심고 거두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옷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나름의 질서와 규율과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임무들을 할당을 합니다. 너는 저기 뭐냐 그 요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너는 청소하는 일들을 하고 너는 뭐 밭에 나가서 뭐 이런 거 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밖에 굳이 나가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까 세상과 뭐 상관없는 그쵸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곳이 이제 수도원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나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시대가 이제 요 시대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무슨 이제 의의가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성무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서적을 필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인쇄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보고 다 베껴야 되잖아요. 네, 뭐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나마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과 시간 중에 하나에 이제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런 것들을 다 필사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일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무슨 책이 보관되어 있는지 무슨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밖에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어때요? 이제 종교 개혁하고 문예 부흥이 이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고전 작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어디서 더 구할 수 없나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을 켜고 그 찾게 되는데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옛날 뭐 문서들 어디 없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래된 뭐 저기 뭐냐 뭐 그 오래된 사찰 이런데 뭐 창고 이런데 막 책 같은 거 남아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런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에서 탈출한 학자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십자군 원정이라고 뒤에 나올 텐데 십자군 원정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슬람 지역에서 아랍어로 만들어 놓은 이제 어떤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들 네, 이걸 다시 라틴어로 재번역을 합니다.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로 재번역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와 우리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딘가에 쪽이 뭐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눈이 가요? 아, 저 수도원. 저기에는 이제 뭔가 보존되어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창고들, 서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쵸? 막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사본들 굉장히 많이 거기서 발견되고 그다음에 고전 작품들 이런 것들 거기서 또 찾아가지고 예, 이제 후대에 복원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요 이제 중세 초입부죠. 중세 초입부 얘기했을 때 이제 수도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훗날의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양서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로 그들 안에 그 소사이어티라고 해야 되나? 그들 안에 그런 어떤 그 수도원 안에서는 보존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제라고 해야 되겠죠? 보존되고 복제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근현대 세계를 부활시키는데 다시 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들이 후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과 예, 수도사들이었다라고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중세 시대를 얘기를 할 때 수도사, 수도원들을 예, 빼놓고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롤링거 왕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변경해서 자리 잡은 왕국이 프랑크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우리 클로비스 1세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클로비스 1세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 왕국이죠. 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던 예, 그 왕이 이제 그 클로비스 1세였고 이 왕조가 뭐냐면은 메로빙거 왕조라 그래요. 아, 메로빙거 왕조를 세웠는데 그럼 클로비스 1세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게 되냐면은 이 서로 나눠 가지고 계속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아,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예, 그리고 그런 이후를 이은 후계자들이 또 무능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했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국정을 예, 전반을 이끌어줄 예,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 궁제죠, 그쵸? 이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에 거하는 재상, 그래서 Mayors of the Palace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궁제는 원래 프랑크 왕국의 여기 최고 비서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선생님이 영어를 조금 서툴 때 잘못 번역한 겁니다. 아, 예, 프라임 미니스터거든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뭐냐면은 오늘날 영국의 수상을 의미해요. 수상. 예, 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그 와닿게 번역하면 총리 대신. 아, 좀, 예, 총리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할하는 그런 어떤 실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원래 그러니까 왕의 수하에서 그 국정 전반을 담당하던 실무자였는데 왕이 무능하고 잔혹하고 포악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더 의지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총리 대신을 사실상 왕처럼 받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 메로빙거 왕조에서 진행이 점점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클로비스 1세 이후의 왕들이 사악하고 잔인하며 무능했던 탓에 이 말은 점점 최고 실세, 그러니까 Mayor of the Palace라는 게 원래 수상이나 총리 대신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실세, 그렇죠? 실제 권력자, 왕은 아니지만 사실상 왕인 사람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의 의미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은 어때요? 그냥 제껴놓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냥 명예직, 그렇죠? 그냥 형식상의 그런 최고 권력자고 실제 최고 권력자는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궁제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그 태동을 하게 됐대요. 아, 예. 그러니까 클로비스 1세는 이제 죽 서서 개 준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삼국지 그 많이 보셨죠, 그렇죠? 삼국지 아니, 잘 안 보셨나요? 네. 삼국지 기회가 되시면 꼭 보세요. 그거는 진짜 잘만 이해하면은 꽤나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한나라에 헌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의 황제와 왕은 누구예요? 조조잖아요, 조조. 아, 조조 들어오네. 조조가 승상이라고는 하지만 승상 총리 대신이나 마찬가지죠. 네. 승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황제는 누구였어요? 조조였잖아요, 그쵸? 아, 근데 예. 형식상으로는 조조가 섬기는 황제가 있었어요. 아, 예. 헌제라고 하는 허수아비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최고 실제 권력자를 의미하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제는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고 타국과 전쟁까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군대까지도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실제로 조조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조조가 뭐 인물들 천거해서 올리면 헌제는 그냥 임명해줍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나란 일들 조조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되고 그리고 조조가 병사 이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세력들 다 토벌하잖아요. 이게 황제에 대한 반역을 토벌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 군대를 움직여서 자기 영토를 늘리는 아, 일들을 조조가 실제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천하통일을 그 후손들이 이룩할 뻔했는데 사마씨가 이제 가로채긴 하죠. 어쨌건 네. 하여간 그런 거랑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왕들이 무능하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이제 그리고 워낙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힘이 있는 실세를 왕처럼 받들게 되는.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직위는 뭐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하를 왕처럼 떠받들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네. AD 687년에 궁제가 된 피핀 2세는 근데 여기서 아주 걸출한 궁제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피핀 2세라고 하는 조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하통일에 성공한 겁니다. 네. 조조는 실패하긴 했죠, 그쵸? 유비하고 송건 때문에. 근데 피핀 2세는 성공한 거예요. 궁제로서 천하통일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71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때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한 8살밖에 안 됐대요. 8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피핀 2세가 8살밖에 안 된 아들한테 자기 지위, 프라임 미니스터의 지위를 넘겨주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서자 중에, 그러니까 정식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아라고 봐야 되나? 사생아라기보다는 첩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첩의 자식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연장자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아,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그 귀족들이죠. 힘 있는 영주들이 카롤루스 마르텔의 편을 들어줘요. 아, 예, 그래서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핀 2세의 이제 그 왕비죠. 왕비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왕과 카롤루스 마르텔 편에 있는 예, 그 영주들이 서로 내전, 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격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했을 때 이 마르텔이 그 영어로는 해머래요, 해머. 아, 망치. 망치. 그러니까 네. 카롤의 뒤에 그 영어로 별명 붙는 거 아시죠? 그쵸? 아, 예. 예, 그래서 뭐 엄재현, 더 피우스 하면 뭐예요? 커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참 온화한, 그쵸? 예, 온화한 엄재현 왕께서 이렇게 아, 예, 저기 그 홍서연, 더 저스티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정. 공의로운 왕, 홍서연 아, 아, 여왕께서 그 서양 세계에 그런 식으로 별명 붙는 거 아시죠? 그쵸? 아,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서구 세계에서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아, 근데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했을 때 이 마르텔이 더 해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적들을 때려 부수는 망치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영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머로 깨 부수는데 성공한, 그쵸? 예, 네. 그냥 무릎 꿇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깨 부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정도로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던 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롤루스 마르텔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정식 후계자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를 꿰차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뭐 사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침 이제 요때 그 이슬람 그 제국이 이제 그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서고트 지역이 정착한 스페인 얘기했었죠. 그쵸? 네. 이 스페인이 이슬람 제국에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거기서 멈췄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진입하는 요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전쟁까지 수행하는 그런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궁제가 요때 궁제가 누구냐면은 카롤루스 마르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뭐예요? 자기 정적들을 때려 부수는 그런 그 실력을 이번에 누구한테 발휘하는 거예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이슬람군한테 발휘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슬람군을 깨서 부수는데 이번에도 성공을 하게 돼요. 아, 아, 그래서 요때 이후로 스페인은 1500년대인가까지 하여간 남아있어요. 이슬람 그 세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서방 기독교 세력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는 전투가 바로 요 전투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투를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뭐예요? 프랑크 왕국의 이제 그 실세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자, 그 일로 서방 기독교 세계의 영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제 사실상의 왕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즉위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기독교가 번성한 지역은 훨씬 더 다스리기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복한 지역에 선교사를 활발하게 파견하기도 했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세계의 구원자, 그렇죠? 영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다행히 요번에는 계승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피핀에게 이제 왕위가 돌아가요. 네, 원래 이러면 이제 피핀 3세가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요 사람의 별명이 이제 더 숄트였답니다. 숄트. 쇼트. 롱 숏. 짧은. 뭐가 짧아요? 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뭔가 치욕스러운. 네, 굉장히 치욕스럽죠. 그쵸? 네. 근데 소피핀, 그래서 소피핀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 야심은 절대 작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왕으로 살아갔잖아요. 그 형식상의 왕은 따로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공식적으로도 왕이 되고 싶다. 조조가 왕은 안 됐죠. 그쵸? 황제는 안 됐죠. 그 아들이었던 조비가 헌제한테 양위를 받아가지고 그 황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실질적인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형식과 제도상으로 왕 자리도 차지하고 싶어지는 게 순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피핀도 한 3대 가까이 이제 이어오다 보니까 내가 사실상 실세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자리를 좀 안고는 싶은데, 근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이어와졌던 전통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영주들이 그 실질적인 힘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궁제로서 이 사람들을 부린다라는 부분들의 거부감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왕이 돼서, 그쵸? 나를 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귀족들의 반발과 반역이 마구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부르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염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심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제 좀 왕이 되고는 싶은데, 이제 내가 근데 직접 왕자리에 오르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영주들의 반란과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었어요. 교황. 네, 교황이. 그러니까 뭐예요? 왕자리에 앉는데 그 왕자리에 앉는 거를 누가 공인해주면은 반란을 안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로마 교황이 안 일으키죠. 공인을 해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거는 단순히 내 야심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줘서 반발과 반역을 억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 교황청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왕 되고 싶으니까 로마 교황 당신이 좀 사절단을 보내줘서 대관식을 좀 치러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이 요청을 로마 교황이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그 로마 북쪽으로 랑고바르드, 롬바르드족이 로마를 위협하는 얘기 저번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그레고리우스가 요거 그 서로 불가침 조약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요때 소피핀 시대에 롬바르드족이 요걸 깨고 이제 로마에 쳐들어가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상황이 마침 요때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비잔틴 제국에도 손을 내밀 수 없죠. 그쵸? 비잔틴 제국이 도와주면 어때요? 교황은 다시
콘스탄티노플 주교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마침 여기가 로마면 여기가 롬바르드면은 프랑크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가 야, 나 너희들 쳐들어 내려갈 거야 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프랑크 왕국이 뒤를 쳐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다시 돌아가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야, 피핀이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나 왕 되고 싶은데 이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로마는 어때요? 그래, 너 왕 만들어 줄게. 대신에 누구를 좀 로- 공격해 달라? 롬바르. 롬바르드를 좀 공격해 달라.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됐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스테파노 교황이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이 소피핀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마치 다윗 삼을 때처럼 야, 예,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쵸? 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네. 그와 함께 이제 롬바르드족을 공격해서 로마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당연히 네. 소피피는 이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사라지죠. 받아들이죠. 그쵸? 받아들였고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로마에서 라벤나 지역이 어디냐면은 롬바르드족이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항상 지나야 되는 요 로마가 있으면 북부 요 지역이에요. 아, 네, 롬바르드족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요가 지금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 구원해 준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요 지역을 롬바르드족에서 이제 빼앗은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자기 거 삼아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교황한테 그냥 뚝 떼줍니다. 아, 예, 그, 교황 떼줄 테니까 네가 이 부분을 잘 다스리면서 외침도 막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롬바르드족 막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하려면은 재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뚝 떼줄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쓰시라고 이 소피핀이 여기 이 지역을 뚝 떼서 교황한테 넘겨줘요. 아, 그러니까 둘이 아주 거래를 제대로 한 거죠. 그쵸? 예, 네. 교황도 이걸 통해서 자기의 안전 보장과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예, 와, 이걸 네. 교황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교황령에서 나오는 부를 바탕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교회 국가 제국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외교에 들어가는 비용, 뭐 통치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들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세 로마의 카톨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뭐 동맹이 요 부분이에요. 야, 예, 소피핀하고 로마 교황하고 손잡은 거,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왕의 권위를 교황이 세워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로마는 뭘 보장받아요? 안보죠, 그쵸? 안보적인, 경제적인 그런 토대를 보장받아서 1000년 중세 로마 교회를 일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샤를마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